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역세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역세권 개발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역세권 투자를 해야 한다면 과연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적이면서 투자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함부로 사면 큰일 난다. 자, 이제는 역세권 개발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지금 도심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2040 도시개발 기본계획입니다. 자, 항상 이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얘기했던 거는 서울도심은 높이,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로 서울도심 활력을 부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자, 그래서 뭐 도쿄라든지 뭐 뉴욕처럼 개발을 좀 최첨단화하고 복합도시로 만드는 컴팩트 시티를 만들고자 하는 개발상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자, 높이 규제에 대해서는 35층 규제를 지금 과감하게 풀었죠. 그래서 뭐 성수지역, 압구정 이런 지역들도 신속통합 개발 계획을 통해서 50층 이상의 높은 고층 아파트를 만든다라고 발표도 나왔습니다. 또 용적률도 기존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3종 일반 주거지역 등 이런 지역들을 종상향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의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방식도 재개발 같은 경우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역세권 개발에서는 보행 일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행 일상권이라는 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상생활을 보행권 내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계획인데요. 자, 이 지역 내에 뭐 문화공간, 녹지공간, 뭐 지역 기반 일자리, 개성 있는 지역 상점 등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을 한 곳에 응축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보행 일상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용도지역제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함 시대에 경제적 용도지역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3종 일반 주거지역, 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상업지역에는 상업에 관련된 시설들, 주거지역에는 주거에 관련된 시설들만 들어가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한 효율성이 현재는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데요. 이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세권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요. 현재 도시는 과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신도시 개발 등 도시 외연을 확장을 했습니다.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은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지역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문화시설이라든지 인프라시설이 잘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신도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 개발이 중단이 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생각하게 된 거는 도시 중심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이 부각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개발이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개발 중에서 역세권 개발이 왜 뛰어날까요? 역세권 개발은 현재 최대 용적률이 700%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재개발 방식 중에서 용적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추가 분담금도 별로 안 들어가거나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별로 안 들어가거나 외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일반 재개발은 최대 용적률이 보통 300% 내외입니다. 신속통합 개발이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최대 용적률이 보통은 300% 정도 되고, 단순 비교를 했었을 때도 그렇다면 역세권 개발이랑 비교했었을 때 최대 2배 이상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수치상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역세권 개발은 오직 350m, 역세권 반경 350m 안에서 가능합니다. 자,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역세권이면서도 모든 지역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역세권 지역에서도 노후도나 과소필지라든지 여러 제반 요소들이 다 맞아야지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개발의 기회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법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역세권 개발은 구역이 지정되는 그 동시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은 승강장 기준으로 해서 지금 250m까지가 원래 1차 역세권이라고 얘기했는데 24년 12월 31일까지 350m 반경까지 1차 역세권으로 개발을 완화시켜줬습니다. 자, 500m까지는 2차 역세권이라서 여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6월 30일 날 역세권 개발 개정안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장기 전세 주택에 관한 운영 방향이 개정이 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 36개 지역, 합치면 한 100여 곳 정도에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런 것들이 좀 타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7월 18일 날,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나온 바에 의하면 서울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운영 기준 개선에 사업 속도를 높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건립 운영 기준을 이제 개선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민 갈등이 좀 요즘에는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부터 시작해서 역세권 개발, 신속통합기역에서도 개발을 한다라고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후보지가 철회가 되는 사례들도 최근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번에 개정을 했다라고 오세훈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기전세 주택 공급 속도 높아지고 정비 필요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존의 역세권 개발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개정 전에는 역세권 개발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역세권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이랬다라고 하면 개발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개정 후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00제곱미터 이하로 어떻게 보면 그 넓이를 줄여버렸어요.
자, 관련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3만 제곱미터까지는 확대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6월 30일 이후에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전 검토가 되지 않은 지역은 개정 후에 이 법안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동의서를 걷고 있었던 곳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추진하는 곳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3만 제곱미터 또는 2만 제곱미터로 줄이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자, 신축 건물에 대한 비율도 예전의 개정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30% 정도였으면 무난하게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10년 이내 신축 비율이 15% 이상인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필지라든지 가로구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제외를 시킨다라는 규제사항이 발생했고요.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도 60%로 올렸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이제는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의 동의 요건도 개정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장의 50% 이상이었으면 됐으나 개정 후에는 토지 면적의 40% 이상, 거기에다가 20m 이상 도로변 연접대지 부분, 역세권 주변에 20m 이상의 도로변 연접대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가 지역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토지들의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동의가 잘 될까요? 이분들은 임대로 먹고 사는 분들인데 과연 동의를 해줄까? 그렇다라고 하면 역세권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더 현격하게 좁아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정 전에는 관련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사전검토 재이행, 사전검토 유효기간 같은 것들이 없었고요. 공공기여계획도 없었습니다. 단지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해서 용적률 올려준 거에 50%를 기여만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개정 후에는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관련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 사유의 변경 시 사전 검토를 재이행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변경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사전 검토는 후를 하더라도 개정 후에는 2년 이에 입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업재단제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제외를 해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규제가 많아졌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역세권 개발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꼼꼼하게 판단을 하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역세권 개발 추진 지역 중에서 사전 검토가 끝난 또는 입안이 된 지역들에 한해서 판단을 하고서 사업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0 도시기본계획의 거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역세권 개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여 곳 정도의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엄청난 많은 역세권 개발 지역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과연 투자에, 사업성에 메리트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역, 청량리, 상봉망원, 그 다음에 삼성역, 양재역, 수서역 등 여러 가지 거점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점 지역들과 연결된 지역 환승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판단하시고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얘기할 때 강남 얘기 많이 합니다.
강남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있다? 괜찮겠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투자로 살 때 우리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생각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마용성, 마포, 용산, 그 다음에 성동구. 자, 이런 지역에 있는 거점 지역, 환승 지역 같은 경우에 투자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물론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자, 소액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어디를 파악했을 때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역 환승 또는 지역 거점을 잘 보고서 미리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요즘에 가자 역세권 재개발로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가자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역은 마포 지역,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용성에 포함되는 성산동 일대에 있습니다. 자, 가자역과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사전 검토가 조건부로 검토가 끝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개정이 됐던 장기전세 주택의 개정 방향, 운영 방향, 역세권 방향이라 개정된 부분들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전성 있는 지역이면서 사업성이 괜찮은 지역이죠. 자, 아파트로는 지금 한 3,000여 세대 정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조합원들은 1,500세대 정도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사업성은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역을 한번 항공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가자 역세권 개발 지역입니다. 항공뷰로 봤었을 때 경성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윗지역입니다. 요 윗지역이 지금 가자 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지금 진행 중인 곳이고요. 여기는 마포에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는 곳에서 저 멀리 있는 마포구청으로 멀리 보이긴 하지만 마포구청하고도 상당히 가깝고요. 개발 밑지역으로 했었을 때 연남동, 그리고 또 이 지역 밑으로 봤을 때 신촌이랑도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후광으로 했었을 때 아파트가 3,000여 대 대규모 아파트가 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개발 가능성은 충분하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가자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돈다라고 하면, 자, 저 멀리 한강도 보이고요. 한강 지역은 화면상에서 볼 때는 상당히 멀어 보이긴 하지만 거리상으로는 한 차로 한 5분, 차가 막히지 않으면 한 5분 정도로 좀 돼 있고,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고 있지만 홍대 쪽도 보이고 있습니다. 홍대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아서 이 뒷주변 경성중학교 뒷주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커피거리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여기도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신촌 마포의 배후 중심 지역으로서 개발했었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니까 보셨을 때도 투자 유명 지역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매매가가 투룸 기준에서 빌라들이 투룸 기준으로 했었을 때 4억에서 5억 선에 지금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요. 갭 투자로 했었을 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 주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 두 번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대흥 서강대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사전 검토가 이미 끝난 지역이고요. 대흥역에 서강대 앞에서 지금 350m 반경 안에 들어와서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마포 지역에 있어서 바로 윗지역에 신촌 또 지역이랑 근접해 있어서 그 배후 중심 지역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의율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추진이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여기도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 다른 아까 전에 가자 역세권보다는 가격대가 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추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지역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대흥역 주변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곳이고요. 광송중학교 주변으로 해서 이 지역이 지금 역세권 개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빌라 투룸 기준으로 했었을 때 빌라 매매 금액이 한 6억에서 심지어는 한 7억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갭 투자 금액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보통 한 2억 5천에서 3억 선에 여기는 좀 진행이 된 곳이라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바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강이랑도 바로 밀접해 있어서 지어졌을 때 고층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강뷰가 충분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 반대로 또 이제 본다라고 하면 노고산 뒤편으로 해서 지금 보면 이대역과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도 보이고 있고요. 마포 신촌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도 투자 유망 지역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역은요. 예전에도 많이 언급했었던 마용성에서 나오는 성동구에 있는 용담 역세권 재개발 지역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여기가 청계 리버브 자이가 지금 1600세대 지금 지어지고 있고 분양도 지금 8월경에 지금 실시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용답 1구역과 용답 2구역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용답 1구역의 같은 경우는 무궁화 신탁이랑 MOU 체결을 해서 신탁 개발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된 지는 상당히 오래돼서 사전검토 끝난 지역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그럼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담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청계 리버브 자이고요. 자, 용답 여기 1구역과 2구역이 이렇게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근동도 보시면 멀리 쪽에 사근 세림 아파트도 보이고요. 사근동 쪽도 지금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 지역도 향후 고층 아파트로 변화가 될 것이고요. 여기도 다들 변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용담역 주변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들 하면서 지역이 상당히 깔끔화되면서 신도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매매가들 같은 경우는 5, 6억 선에 여기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갭 투자 금액은 2억 5천 정도의 전후반으로 해서 지금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임장을 가보셔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어느 지역을 가시더라도 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이제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미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 이제는 잘 알고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도 8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반기 부동산 투자, 마지막 기회를 잡는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선착순 10분 해서 지금 받고 있고 참가비 만원 발생합니다. 자, 1대1 개별 상담은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내 집 분석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556-6961 02-556-6963번으로 전화 주시면 연락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